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지식을 찰지게 빨아들이는 경제방앗간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살아나는가 싶었던 코스피가 지난 주말 난데없이 터져나온 바이러스 소식, 오미크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난주 금요일 1% 넘게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급 분석을 해볼 텐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큰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분석할 때마다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그래프죠. 이른바 피땀 눈물 그래프 버전 1인데요. 연두색 선은 큰손들의 롱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은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나타내요. 선이 상승한다는 건 큰손들이 코스피 주식을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선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큰손들이 주식을 판다는 뜻이에요. 주황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사들인다는 뜻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개인들이 주식을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선에 미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큰손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큰손들이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도 내려갑니다. 정작 개인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포기하고 주식을 꾸준히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연두색 선의 궤적과 코스피의 궤적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주황색 선의 궤적과는 코스피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타난 두 개의 상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가장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8월 5일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시점을 찍었냐 하면은 이때를 전후로 연두색 선과 또 주황색 선의 궤적이 뚜렷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8월 5일을 전후로 연두색 선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듬성듬성 올라온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꾸준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반대로 주황색 선은 꾸준하게 올라왔죠. 주의하실 점은 여기 제가 11월 15일 이후 부분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어요. 왜 하필 11월 15일이냐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코스피를 분석해드린 영상, 그 날짜가 바로 11월 15일이었거든요. 지금 가림막은 좀 이따 제가 벗겨보도록 할게요. 8월 5일 이후에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렇게. 그렇다면 코스피의 궤적은 연두색 선을 그대로 따라갔나요? 아니면 주황색 선을 그대로 따라갔나요? 연두색 선, 즉 큰손들이 주식을 꾸준하게 내다 팔았고, 그 결과 코스피는 고점을 높이는데 실패를 했다. 반대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내던진 코스피 주식을 개인들이 꾸역꾸역 사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가림막을 한번 벗겨볼게요.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각 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말 망했습니다. 왜냐? 연두색 선은 크게 고꾸라졌죠. 반대로 주황선, 개인들은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였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결국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고꾸라지고 말았죠.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6월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보름에 1개 혹은 2개꼴로 분석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같은 방식으로 코스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 팔아라, 삼성전자도 팔아라,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얼마나 정확도가 뛰어난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코스피에서 주식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황선을 따라가지 말고 연두색 선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8월 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두색선은 내려가고 있죠. 주황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코스피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영끌, 줍줍, 뭐 저가 매수, 물타기 매수 이렇게 하면은 쫄딱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블로그에서 밝힌 의견이 어땠는가예요. 저는 참고로 마술사의 시장읽기라는 블로그를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 이른바 슈퍼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로 주 5회 코스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사라, 팔아라, 뭐 중립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어떤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두 번째 검은선은 물론이고 첫 번째 검은선마저 이렇게 되고 절호의 찬스는 그대로 무산되는 것일까. 11월 17일 날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 올린 글입니다. 첫 번째 검은선, 뭐 두 번째 검은선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는 코스피가 11월 중순에 좀 하락세가 멈췄었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상승하려는 기색을 보였죠. 바로 그걸 의미를 하고요. 11월 19일 날 올린 글에서는 애매할 때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게 장땡이다.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 미국 주식시장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점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저는 이제 후원자용 글에 미국 주식시장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분석은 아마 이 영상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에서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발해낸 그 분석법 그래프에서 뭔가 수상한 상당히 부정적인 움직임이 발견이 된 게 바로 이날입니다. 11월 23일. 그래서 저는 경고음이 켜졌다라고 블로그에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 25일에도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여기도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우리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려는 찰나 미국 시장이 뭐 경고음을 발산시킨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라고 했죠. 조만간 유튜브에서 다뤄보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경고음이 발생한 건 오미크론 바이러스 소식이 퍼지기 훨씬 이전이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 11월 23일부터 24일, 뭐 25일 수상한 낌새가 연달아서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시사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연두색선과 주황색선의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주황선을 따라가면은 개인들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따라가야 되냐? 바로 이 연두색선을 그대로 추종을 하면은 적어도 손실은 안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8월 5일부터 꾸준하게 석 달 넘게 하락하고 있는 연두색선이 누가 보더라도 크게 반등할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V자 반등을 그리면은 그때 가서 코스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황선이요, 누가 보더라도 크게 하락할 때 바로 이때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 여유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코스피가 8월달 비해서 현재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코스피를 지금 사면 되겠구나, 물론 이런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가 사졌다, 삼성전자가 사졌다, 사세요, 이런 얘기는 경제 유튜버들 또 제도권 전문가들이 수차례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8월달에도 주식을 사라, 왜냐면 싸졌으니까. 9월달에도 주식을 사라, 왜냐면 싸졌으니까. 10월달, 11월달,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4% 넘게 반등했을 때조차도 무조건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면서 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블로그에 제가 방금 전 보여드렸죠. 저는요, 지금 보시는 이 큰손들의 수급과 개인들의 수급이 정반대로 엇갈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코스피에 돈 한 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매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분할 매수, 저가 주축, 영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시사점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인데요.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들였죠. 코스피가 이제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낙관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됐는데, 한 가지 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리송한 점이 있는데 이건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이름하여 피땀 눈물 그래프 버전 2인데, 방금 전 살펴봤던 버전 1 그래프에 확인 사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차이점이라고는 검은 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롱 수급을 나타내고요. 역시 파란 선, 코스피와 검은 선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검은 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식을 사들인다는 뜻이고요. 하락한다는 것은 주식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코스피는 검은 선의 궤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검은 선이 쭉 하락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진다는 뜻이고, 정작 코스피는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락하던 검은 선이 횡보를 하죠. 즉 하락세가 둔화됩니다. 그러면은 잘 나갔던 코스피는 갑자기 난데없이 조정 국면에 들어섭니다. 즉 검은 선이 하락해야지만 코스피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하락세가 무뎌지면은 코스피는 조정이나 하락에 빠져들고 맙니다. 검은 선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는 정신을 차리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검은 선이 약간 올라갔죠. 아니나 다를까 코스피는 조정에 빠져들고요. 지속적으로 다시 검은 선이 쭉 내려가니까 코스피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선이 쭉 올라갔죠. 네, 제대로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쭉 하락을 합니다.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린 11월 15일 이후 궤적을 보면은 검은 선이 누가 보더라도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시점에서 무조건 개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내다 팔아야지만 코스피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검은 선이 평행선을 그리면은 코스피는 살아날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 고꾸라져야지만 코스피가 눈에 띄게 V자 반등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검은 선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하락을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코스피가 두 번째 높은 고점을 찍은 시점이 8월 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때쯤일 것 같은데, 이때가 될 겁니다. 검은 선 상으로는. 근데 이때 이후로 검은 선의 궤적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검은 선이 제대로 된 하락 궤적을 그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검은 선이 내려간 다음에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